이성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58세였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보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는데요. 다음 왕위를 이을 자녀를 뽑아야 했죠. 조선시대에는 세자를 국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 뜻 그대로 나라의 근본이다 라는 뜻입니다. 과거 조선은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조국가였기 때문에 왕위의 안정을 곧 나라의 안정으로 여겼던 시대였죠. 왕이 불의의 사고가 생겨도 뒤를 이을 세자가 준비되어 있다면 비교적 큰 혼란 없이 국가의 정무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과거 수명을 염두하고 보면 이성계의 나이가 적지 않았으니 후계를 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세자 책봉과 함께 이성계의 자녀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성계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신의 왕후 한씨와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첫째 부인인 한씨는 동북면의 세력가였던 한경의 딸로 이성계와 같은 고을 출신으로 젊은 날에 만나 6남 2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씨는 조선 건국 10개월 전에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녀의 자식들이 이성계가 왕이 되기까지 전장을 누비고 왕조 개창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성계의 2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인데요. 그녀는 건문세족 강윤성의 딸로 이성계보다 무려 21살이나 어렸습니다. 이성계의 장남인 이방후보다 2살 어렸다고 하니까 이 둘의 나이 차이가 실감이 나시죠? 그녀는 조선이 건국되고 현비에 올라 최초의 조선의 왕비가 됩니다. 이성계는 이 강씨를 무척 총애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는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방번과 이방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성계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조선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이성계는 세자 책봉을 위해 즉위 첫 해 8월 20일에 이를 두고 공신들과 논의를 합니다. 후사를 정해야 할 텐데 누가 적합하겠소? 유학자들인 신하들은 나이와 공로로 따져서 현 상황에서 첫째인 이방과를 언급했죠. 하지만 이성계는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현비인 강씨의 소생 중 첫째인 방번을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이죠. 실록에서는 현비인 강씨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이성계의 입장에 공신들도 합의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과가 적장자이긴 하지만 현재 신의 왕후 한씨는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현비는 신덕왕후 강씨이니 정통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성계의 마음엔 한씨의 소생에서 세자를 책봉하겠다는 뜻이 섰고 이를 파악한 신하들도 굳이 장자와 공로를 따져 세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하들이 없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공신들의 대표 백응념이 말하길 막내 아들 방석이 좋습니다. 방석? 왜 방번이 아니고 방석이를 말이오? 예 전하, 방석 왕자가 더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소? 좋소. 그럼 세자는 방석이를 세우도록 합시다. 그렇게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그것도 가장 어린 이방석이 11살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성계와 공신들 딴에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참 위태로운 결정이었죠. 한씨 소생의 형제들은 이성계의 조선 개창과 왕위 즉위의 과정에 함께했던 장성한 자식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공신책록에서 제외된 건 자식이니 그렇다 쳐도 받게 된 포상의 차이에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자들의 사병에 대한 축소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왕후의 자리도 강씨에게 넘어가 버린 마당에 왕세자 자리도 강씨의 소생의 막내 아들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의아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공신들도 이런 위험 요소를 어느 정도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왕자들이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왕자들의 힘을 죽이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였죠. 어느 날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주청하기를 전하, 왕자들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자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서 해당 지역을 관리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파견이 아니었죠. 왕자들을 각지로 흩어놓음으로써 왕자들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